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삼성물산 패션 기업 분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물산 패션, 우리 패션 쪽 취업하는 친구들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1티어 기업이잖아요.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지만 어쨌든 패션 취업 전문가로서 일단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고, 뭐 매번 삼성물산 패션 무슨 뭐 코오롱, LF 이런 데 다들 합격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그 염원을 모아서 제가 오늘 기업 분석을 가지고 왔으니까 삼성물산 패션의 단순한 현재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성장을 했고 대체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고 지금 미래 전략은 뭔지, 이런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패션계의 흐름 자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스펙으로 대체 어느 정도 기업 갈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물산의 성장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삼성물산이 이제 패션 부문의 역사가 1954년에 저도 이제 제가 취업할 때 있던 이름이었던 제일모직 공업 주식회사 설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80년대 갤럭시, 이제 남자 신사복 쪽이고 빈폴, 캐주얼 런칭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96년에 아이비클럽 학생복, 다리가 길어지는 교복이라고 저도 이제 그런 광고를 봤는데 그렇게 추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자, 2013년에 제일모직은 패션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이제 삼성 에버랜드, 현 삼성물산으로 이관했으며, 지금 삼성물산이 되게 복잡해요. 이제 리조트, 건설, 상사, 패션까지 복잡한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으로 통합된 자본력과 유통망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이세컨즈 그리고 이제 비이컬을 론칭하면서 2020년대 들어 아미, 샌드 사운드 등을 또 론칭을 했죠. 계속 이제 다양하게 이제 더 세련돼져 가고 있고, 2022년에는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어요. 국내 패션 대기업 중 유일한 2조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2023년 매출은 2조 510억 원, 영업이익 194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삼성물산의 성장 과정을 약간 오버뷰식으로 봤는데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왔는가? 자,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경쟁력은 다각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 어때요? 삼성물산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자체 브랜드 사업, 갤럭시, 그리고 빈폴, 에이세컨즈가 각각 신사복, 캐주얼, SPA 시장을 공략하고, SPA 시장, 자, 일단 에이세컨즈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또 드릴 말씀이 따로 있긴 하지만 굉장히 삼성물산의 흥망성쇠를 2010년대에 좌우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샌드 사운드, 데님 전문 브랜드 스티치 컴스 블루 등을 선보이면서 자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세컨즈는 과거의 적자를 지속했어요. 이게 이제 애증의 에이세컨즈인데 2022년부터는 실적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실적 반등 보이겠어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입 패션 사업에서는 아미, 메종 키친의, 띠어리 등 글로벌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유통망과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입 사업과 자체 브랜드 사업이 각각 장단점이 있죠. 어쨌든 양쪽 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서로 이제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패션 사업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자체 플랫폼 SF샵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SF샵은 연간 거래액을 4천억을 기록하고 있어요. 남성복, 여성복, 빈폴, 글로벌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고, 특히 아미와 메종 키친에 등의 글로벌 브랜드가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온라인 매출 4,360억 원, 전년 대비 1.8% 또 성장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디지털 리테일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 패션이 이제 위기 과정과 극복 방안이 있었을까?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기업들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은 위기가 딱 두 번 나와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첫 번째는 IMF,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어때요? 패션 산업이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지속 가능성의 가속화와 함께 변화했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뉴노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체 뭔가 이게, 사람이 몰리는 곳을 기피하던 현상에 따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의 하락이 이어졌고 면세점마저 수익이 약화되었습니다. 삼성물산 패션은 2020년 매출이 1조
8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10% 감소했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3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코로나가 이제 2022년 제 기억에 2월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이제 확진자 수 카운팅하더니 3월쯤부터 대대적으로 확산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매출이 이렇게 된 거고, 침체 속에서도 그럼 어떻게 성장세를 보였을까? 비대면 영역이겠죠. 온라인 패션몰 SSF 숍 운영과 함께 매종 키친에 아미 등 MZ세대 신명품 키우기에 주력했습니다. 자, 이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2021년 1분기 210억을 기록했어요. 아직 코로나 일상화가 안 됐죠. 근데 그 상황에서 210억 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영업 손실에서 탈출했습니다. 자, 2010년대에 들여온 해외 브랜드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구원투소가 됐어요. 자, 삼성의 자체 브랜드 빈폴의 성장이 둔화된 와중에 해외 명품 브랜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에 이렇게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뭐든지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 패션 브랜드를 들여오는 것과 자체 브랜드와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고 했었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뭔가 하나의 추정에보다는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한데, 삼성도 그렇게 되었던 거죠. 자, 온라인 채널에 집중하면서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비커의 비 언더바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서 고객의 직접 참여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면서 MZ세대를 또 공략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패션 업계에서도 캐주얼 TPO가 부상하면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기획을 선보였죠. 띠어리의 이제 스테이플 라인, 9호의 에센셜 라인처럼 브랜드는 연중 필수 아이템 기획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거야. 집콕 생활로 인해 애톰 스타일이 확대되면서 라운지 에어 카테고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집 주변의 삶도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인근 생활권, 근거리 외출까지 가능한 투마일 웨어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 불확실한 환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효율화와 온라인 사업 집중 육성으로 사업의 성장을 가속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어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안과 고물가로 인해서 개인의 소비 여력이 감소했죠.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제대로 구입하고 불필요한 구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던 럭셔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고 국내 럭셔리 브랜드 20개 중 절반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실적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소비 행태하고 패션업이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는 게 2010년대 중반에 욜로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욜로가 유행일 때 그때 뭐가 나왔어요? 에이세컨드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잘 안 됐던 거예요. 너도 나도 이제 돈을 플렉스하고 있는데 에이세컨드 같이 SPA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타이밍이 좋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다시 SPA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SPA가 또 이번에는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패션 업계는 해외 진출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중국 럭셔리 백화점 릴, 이제 상하이점 준지 단독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신규 여성복 브랜드 앙게를 글로벌 선 론칭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은 매종 키친에 이제 아미, 르메이르 등 신명품 호조에 힘입어 패션 업계 침체기 대비 양호한 실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증가율도 드러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선방한 거예요. 최근 자크미스, 가니, 스튜디오 니콜슨 등 차세대 신명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증가한 점도 고무적이죠. SSF 샵을 중심으로 온라인 샵을 키우면서 2022년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섰어요. 전체 20% 이상이 이제 온라인 사업이 된 거죠. 그리고 2023년 21%, 2024년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여성복 앙게를 새롭게 론칭하는 등 자체 온라인 브랜드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 트렌드와 2025년 패션 시장 전망을 한번 알아볼게요. 2025년 패션 시장을 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페르 소비, 쇼핑 경험 개선 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트렌드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자, 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5년은 전년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많은 브랜드에게 위기로 여겨지는 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2025년이 역대급 취업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저도 학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굳건하던 럭셔리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패션 시장의 전망을 이끌던 온라인 비즈니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죠. 무엇보다 패션이 더 이상 쇼핑 리스트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삼성 패션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 영역에 관심도가 높았던 젊은 여성들의 소비 관심사는 F&B, 뷰티 등 인접 영역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패션 업계가 힘든 거하고 또 이제 반대로 뷰티 업계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K-뷰티. K-뷰티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젊은 여성들의 관심사가 분산됐기 때문이죠. 패션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다양한 포인트로 분산이 된 건데 자,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션과 인접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신세계도 코스메틱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타깃 측면에서는 이제 트렌드 수용도가 높은 젊은 고객을 우선하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안정을 이룬 실버 세대를 겨냥하는 새로운 시도도 필요합니다. 사실 포트폴리오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 분배가 굉장히 둔감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 즐거웠던 일들이 나이 들수록 하나하나 이제 즐겁지 않고 아무 무감각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실버 세대를 겨냥하는 게 포트폴리오적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수입을 내기는 쉽지 않겠죠. 뭔가 옷을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도파민이 분배되는 나이대를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도도 포트폴리오 분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어려움이 지속되지만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전 정신을 가진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새로움과 혁신이 기존 시장을 빠르게 사로잡는 시대입니다. 자, 페르소비를 또 말씀드릴게요. 페르소비는 페르소나와 소비의 합성어로 자신만의 추구하는 미를 명확히 발굴하고 이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적극 구입하는 Z세대의 소비 경험을 의미하는 건데 취향을 깊고 뾰족하게 탐구하는 브랜드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중적 취향을 두루 맞추는 색깔이 이제 어떤 브랜드보다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의 가치관이 제품은 물론 브랜드 전반에 녹아있는 뚜렷한 개성을 보유한 브랜드를 소비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때요? 브랜드 철학을 자신과 이제 동일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추구미를 반영한 브랜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강력한 팬덤이 사그러져가는 이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핑 경험 개선인데 경험을 차별화한다. 이제 초개인화된 경험을 설계한다. 이렇게 경험 개선이 중요한데 삼성물산도 어때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기화된 불안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영 전략으로는 쇼핑 경험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욕망이 사그러진 시대, 기분 의식주가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죠.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낮아진 지금 과도한 선택지는 오히려 소비를 포기하게 합니다. 욕망 자체가 사그러지고 있는데 선택지가 너무 과도하다 이거야. 소비에 대한 욕구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른 소비 경험의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글로벌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은 고객과의 관련성을 높이고 소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품목을 줄이는 선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발전 중인 생성형 AI 기술은 검색과 발견 단계에 있어 고객의 요구사항과 제품을 추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룹 공통 자소서가 3번 항목이 이슈를 쓰는 거잖아요. 다들 AI를 쓰는 거야. 패션뿐만 아니라 어디든 식상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AI 말고 딴 거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얘기지만 계속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냥 뻔한 얘기로 보일 수 있겠죠. 그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이제 좀 다른 포인트가 있다. 초개인화된 제품 추천 및 컨텐츠 큐레이션 기술의 발전은 고객 경험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2026년, 2030년 미래 성장 동력은 뭘까요?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체 브랜드 강화와 수입 브랜드 확장이라는 이제 두 축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삼성물산 패션이 위기를 극복했던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의 포트폴리오였던 부분이 있죠. 그럼 자체 브랜드 강화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에요. 자체 브랜드 강화는. 과거 톰 브라운의 직진출 사례를 통해서 수입 브랜드의 변동성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경험한 삼성물산 패션은 자체 브랜드 육성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를 이제 잘 갖고 놔도 그 외에 진출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걸 잘 해놓으면은 그 브랜드가 직진출을 해버리죠. 그냥 니네 돈 받을 필요 없어. 니네가 자리 잡게 해준 건 고마운데 우리가 직접 할 거야. 이러면 어때요? 그냥 남 좋은 일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자,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겠죠. 삼성물산 패션은 자체 브랜드를 내놓기 전에 이제 니치 마켓을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어요. 센트릭 PLM, 이제 제품 수명 주기 관리를 도입해서 제품 수명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잠재력 있는 자체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수년간 다양한 컨셉의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각 브랜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특정 니치 마켓에서 팬덤
효과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브랜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자체 브랜드 봤으니까 이제 수입 브랜드 봐야 되겠죠. 수입 브랜드 그 와중에 확장한다. 자체 브랜드를 확장한다고 해서 수입 브랜드를 줄인다는 게 아니에요. 양쪽 다 확장을 하는 거죠. MZ세대 공략과 그리고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 육성에 힘쓰는 동시에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수입 브랜드 이제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패션 대기업들의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패션 부문 역시 신명품으로 불리는 차별화된 해외 브랜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2030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아미, 메종 키친의 아메르 그 등의 브랜드를 독점 수입해서 고급 소비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매출 증대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죠.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인기 있는 브랜드를 독점한다는 게 그게 브랜드 이미지 전체에도 당연히 기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커, 꼬르소꼬모 같은 편집숍을 중심으로 MZ세대가 선호하는 신명품 브랜드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선보이는 전략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숍 채널은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물산 패션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입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해요. 아미와 메종 키친의 높은 매출 성장률은 수입 브랜드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합니다. 수입 브랜드 사업은 자체 브랜드 론칭 대비 투자 효율이 높겠죠. 브랜드를 하나 론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장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입 브랜드 사업이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자체 브랜드 육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수입 브랜드 확장을 통해서 MZ세대를 이제 공략하고 단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물산 패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에이세컨즈가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이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황도 있고, 그리고 늘 이제 과거의 위기도 그렇고 지금 미래 전략도 그렇고 자체 브랜드의 성장과 그리고 해외 수입 브랜드의 성장을 같이 잡으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패션 어때요? 패션 업계 취업의 1티어죠.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지만 저희 학생도 이제 작년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쉽지 않은 과정인 거 알지만, 내가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업을 노려보지 않을 수 없다. 꼭 준비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